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요사거든 아주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유주여편하야 여속교통하야 영타증질하고 실자 도정이여다. 유주여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을 돌아다니는 거고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현을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중국에는 현을 쓰잖아요. 그 고을 단위로도 현을 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냥 다니는 건데 말이죠. 첫 번째 뜻은 사냥 다니는 거고 두 번째 뜻은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추구해서 찾아 돌아다니는 거. 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 사냥할 때 그 동물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냥하다는 뜻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뜻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을 저 고을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별 일도 없으면서. 그래서 속세와 더불어 교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 세속에 있는 타인들로 하여금 증오하고 그죠? 시기 질투하게 정질케 해가지고서 스스로 도의 그 정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지니며 자기의 도정을 잃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질투하다 할 때 질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형성자예요. 형성자라고 하는 뜻은 말이죠. 이게 이 회의자로 보면 여성의 질병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질이라고 하는 건 발음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는 여성의 질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된 거래요. 이게 회의자가 그냥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음만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뜻만 여성이란 뜻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많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열을 가져온 거라 이 뜻이. 그러니까 한자에는 이미 건곤에 대한 확실한 남존 여비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한자의 문명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투할 때 이게 투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원래 질투도 이게 원글자입니다. 이게 원글자고요. 발음이 후하고 투하고 이게 같거든요. 이걸 이제 나중에서 질투와 이걸 이체자입니다. 이체자. 이체자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글자예요. 그럼 여자가 돌을 던지는 거다 막 질투를 하면 이런 것도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학을 좀 한자학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엉뚱하게 해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투자의 원글자는 이거고 이거의 이체자고 여기는 발음이 투하고 후하고 이 발음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투라고 하는 게 여성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질투가 좀 많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깔고 있는 약간 한자 문명권의 어떤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자가 들어가서 좋은 뜻이 별로 없어요. 여자가 들어가서 조울호자도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지. 여자만 있어가지고 좋은 뜻은 이거 회의자로 보잖아요. 원래 이게 여자가 이렇게 생긴 게 계집여자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상형자에. 그러니까 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요렇게 그 수유 가능한 상태가 되면 어미모자가 돼요. 요게 어미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돼 있고 아드자자는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게 강보에 쌓인 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의 그러니까 이거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뜻으로 설문회자는 이걸 회의자로 봤는데 각골문에 보니까요.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부호라고 하는 은나라 때 왕비의 고유 명사였어요. 그냥 부호라는 여성의 고유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 다른 뜻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각골문 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울호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호라고 하는 분의 그 왕비의 뜻을 가져오니까 좋다는 뜻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러는데 설문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각골문이 나와도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공부가 많이 안 된 초심자는 속세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도심을 잃게 된다 이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유 요사 출행이여든 고주지인과 급관중자하야 영지 거처하며 만약에 요긴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행하거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지인에게 고하고 이게 주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가 이게 주지가 주인 주자 땅지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머물면서 지탱하는 게 주지예요. 그 처소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일을 갖다가 말이죠. 처소를 그 성지를 유지시켜 주는 분이 주지예요. 땅 주인이 주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건 잘못된 일이라. 주지인에게 그다음에 관중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고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쳐 가는 곳을 알게끔 하여서 그죠? 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약입 속가 얻은 절수 견지 정념하여 신물 견색 문성하고 그랬어요. 만약 속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속가로 갈 일이 있지요. 있거든 절수 그래서 이게 여기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수라고 하는 거에 모름지기 숫자에 6글자 맞추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간절할 절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절대로 뭐뭐 해야 하며 어떻게 정념 바른 생각을 견지해야 된다. 여기에 정념은 우리 출가 수행자로서의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아주 견지해서 이 밖에 보이는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에 하지 않을 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 속세에 있는 그런 물건들,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요긴할 요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요자도 뭐 이거 바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허리 요자예요. 근데 허리 요자인데 나중에 이제 허리 요자는 육다를 붙여서 이걸로 썼어요.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자하고 령자하고를 여기 같이 아셔야 됩니다. 요령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치마상자 그죠? 치마상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위에 오디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옷이 있으면 위 우옷에 있으면은 옷긴 영자입니다. 이건 옷긴 영자. 웃돌이 옷에 있는데 이 팔을 잡으면 옷이 잘 안 잡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목에 옷걸이 걸잖아요. 그러듯이 옷깃을 딱 잡으면 옷이 전체 쫙 잡히잖아요. 그게 요령이에요. 영자예요. 그 다음에 요자는요. 치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치마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여기를 붙들고 들면은 이게 퍼지잖아요. 근데 허리춤을 딱 잡으면 딱 잡히잖아요. 그게 요자예요. 원래 허리 요자고 옷긴 영자예요. 그러면 요령을 얻었다 그러면 뭡니까? 핵심 요지 이 뜻이 되겠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뭐예요? 딱 뭐 옷깃을 딱 잡는 사람이라. 전체의 명령권을 다 가지고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는 뜻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옷긴 영자. 자, 요거가 똑같은 게 기강이라는 게 있어요. 기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강. 이거 뭐라고 씁니까? 별이기 이래기. 그죠? 별이기, 별이강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강 5륜 할 때 이제 경이 나와요. 그죠? 별이경. 그죠? 우리 경전할 때 경자. 다 별이라 그래요. 근데 별이, 이게 뜻이 뭡니까? 별이, 이게 경자의 반대말이 무슨 글자인가요? 위자. 경도, 위도.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배짤 때, 세로실, 그죠? 위는 가로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로실을 이렇게 쭉쭉 내려놓고 실을 밑으로 세로로 쫙쫙 해놓고 요 사이로 실을 하나씩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해서 가로실을 넣죠. 그죠? 배틀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로실이 잘못되면 이게 전부 삐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가 중요합니까? 경이 중요합니까? 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게 경자가 우리가 경전할 때 경으로 쓰는 거예요. 별이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 줄이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세로실입니다. 세로실. 그래서 이게 경서가 있고요. 경서가 있고 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이 위서 말고 이 위서가 있어요. 그죠? 위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진 경이고요. 여기에 이 말로 하는 건 위경이라고 이렇게 위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 보조서입니다. 보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책 교재할 때 주교재가 있고 이건 부교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로 보는 게 경이면 이 위라고 하는 거는 보조로 됩니다. 이거는 가짜 책이고 사람 인변에 대한 가짜 책이고. 그래서 경전하는 거는 전부 별이라고 하는 거는 배틀의 세로줄이다. 세로줄이 삐뚤어지면 그 밑에 나간 가로줄이 아무리 해봐도 다 틀어진다. 근본이 딱 바로 서야 된다는 것 뜻으로 이 경을 쓰고요. 별이강이라는 건 그물입니다. 그물에서 그물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물이 있고 그물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물의 굵은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의 굵은 줄 이렇게 그물 칠 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굵은 줄이 있잖아요. 근데 요건 가는 줄이 이렇게 있고요. 가는 줄이 있고 여기 이제 굵은 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굵은 줄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가는 줄들이 이렇게 그물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걸 그물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물코를 나타내는 게 목이에요, 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맨 위에 잡는 여기 그물 맨 위에 잡는 게 별이 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별이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전체의 그물을 잡아 당길 때, 그물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면 이걸 잡아 당기겠죠. 그 다음에 굵은 거 얘들을 듬성듬성 잡아서 당겨야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그물, 별이 기를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기, 별이 강은 그 그물입니다. 나머지 그물코 작은 것들을 잡아 당기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 핵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책 이름도 무슨 강요, 그죠? 무슨 강요 이런 글들 있죠, 그죠? 강요. 뭐 그다음에 전부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기강, 기강을 확립해라. 삼강 오륜 했을 때 강, 그죠? 그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돼야 돼, 그죠? 핵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대. 임금은 말이죠, 신하의 별이가 돼야 돼. 중심을 잘 잡아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강이라든지 뭐 이런 요즘 이제 기강 이러면 이제 꼰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으로 근본을 잘 잡아준다. 요령, 기강, 그 다음에 경위 이런 걸 이제 개념을 잘 이렇게 모든 추상적인 의미 시스템은 한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허사도 실사였고요. 모든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게 구체적인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추상적인 것은 점점 확산되어 나왔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 잘 되시잖아요. 허리 요자에서 나왔다. 옥긴영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굵은 그물코에서 나왔다. 실사변이 전부 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뭐 경, 요, 뭐 애매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보아 나가시면 그럼 요사 그러면 많은 일들 중에 핵심되는 일이 요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긴한 일,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긴한 일이라고 해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많이 풀어낸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사 그러면 아주 아주 그 핵심이 된다 그래도 핵심도 한자말이고, 그죠? 중요한 말 해도 한자말이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사라 그래놓고 그 요자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는 한자를 알아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 한문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탕사심이거든. 여기서 이게 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탕자 이거 무슨 탕자로 많이 봅니까? 방탕할 탕자, 그죠? 탕하. 방탕할 탕자예요. 근데 이게 원래 방탕할 탕자가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탕수예요. 탕수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그 황하하고 합쳐지는데 물이 엄청나게 콸콸콸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넓을 탕자예요, 원래.
넓을 탕자고 아주 그냥 그 쫙 흘러가니까 아주 평탄하게 흘러가는 거고 아주 멋지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흘러갈 물을 탕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방탕하다는 건 뭡니까? 놓을 방자를 놓잖아요. 놓을 방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 그게 이제 그 뜻으로 방탕이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탕사심이거든 했을 때는 삿된 마음을 아주 흘려가지고 막 방탕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말이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탕수에서 나온 말이다. 우황 피금 희소하야 그랬습니다. 또한 하물며 옷깃을 이게 소매 옷소매를 펼쳐가지고 아주 희롱하며 웃어가지고 난설잡사하며 아주 얘기를 어지럽게 하고 잡사를 어지럽게 말하며 비시주식으로 때 아닐 때에 술과 음식으로서 망장무예징행하여 망령되이 거침없는 그 행동을 지어서 심계에 불게야 심히 부처님의 계율을 어그러뜨리겠는가 이래놨습니다. 여기에도 저기 하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 다 안 찾겠는데 여기 피자 알아두십시오. 이게 피자가 창피할 피자 이거 쓰거든요. 이게 창피입니다. 창피. 이게 그 구론의 초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옷 있잖아요. 옷걸음 풀어 헤쳐가지고 옷 다 펼치고 있는 게 창피해요. 여러분 창피한 게 그게 창피한 겁니다. 이걸 갖다 옷을 그냥 다 풀어 헤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 옷걸음 다 날리고 막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는 게 창피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게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피금이라고 하는 건 옷깃을 막 풀어 헤치고 이 뜻이지요. 이제 창피라는 뜻이 거기서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괴짜. 여러분 괴짜는 한번 찾아보세요. 어그러질 괴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걸 헷갈려 하지요. 요게 어그러질 괴짜에다가 요것만 붙이면 승이 되잖아요. 탈승자가. 요거는 어그러질 괴짜고 탈승자가 되는데 요거하고는 글자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글자입니다. 달리 보셔야 돼요. 이 두 글자가. 그래서 괴짜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괴짜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괴짜는 뜻이 어디서 왔느냐. 괴짜를 찾으면 불순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화해. 화해하지 않는 거. 어그러지는 거.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나와서 회의자인데 상세자에는 회의자인데 소전자형을 보면은 양의 뿔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양의 뿔 모양. 양의 뿔 모양에 돼 있고 북이라고 북녘북자. 북녘북자의 뜻을 따른다. 근데 이게 북녘북자도 여러분 북녘북자도 북이 먼저 있은 게 아니에요. 북녘북자가 북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여기 북자 들어 있잖아요. 어그러질 게 안에. 북녘북자가 이게 원래 글 뜻이 뭐냐면 배반할 배자에서 온 거예요. 그 북녘북자를 패배할 배자로 쓰죠. 패배했을 때 배자로 쓰죠. 이게 원래는 여기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등지고 있는 배자예요. 북녘북자가 사람이 등지고 있어요. 등질 배자가 원래 맞다고. 근데 나중에 등질 배자를 만들어서 써서 나갔고 이 북녘북자는 이 북쪽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더 많이 유명해졌지만 나중에 이게 다롤자 붙여가지고 그 어그러질 배자를 썼다고. 원래 사람이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그러질 배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어그러질 괴자의 뜻은 요 북녘북자 요 뜻이라고. 어그러질 배자. 그러니까 뭐가 등지고 있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등지고 있는 거. 그래서 밑에 그 설문의자에 보실 것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설문의자에 보면 려야라 어그러진 거다 말이죠. 어그러진 거다. 그 다음에 양뿔을 위에는 양뿔을 나타냈고 밑에 말이죠. 사람이 등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그러질 괴자는 어그러질 괴자의 뜻은 말이죠. 그 북녘북자 어그러질 그 배자라고 하는 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양의 뿔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양의 뿔이라 뿔. 양뿔이라. 요게
괴자는 이렇게 생긴 괴자예요. 근데 승자는 여 밑에 사람이나 하나 붙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요건 다르다. 탈승자, 뭐 1승, 2승 하는 탈승자를 찾아보면 저하고 글자가 완전 다르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승자하고 괴자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탈승자는. 탈승자는 각골문에 볼 때는 딱 나오잖아요. 회의자다요. 회의자. 각골문에는 큰 대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 나무목을 회의자로 해놓은 거다. 사람 큰 대자와 사람인의 그 형상을 해놓은 게 각골문의 글자다. 이래서 맨 밑에 보시면 글자 모양 만들어놓은 데 보시면 말이죠. 어떤 게 있냐면 요렇게 해놨어요. 요게 중간에 여기까지 말이죠.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그죠? 나무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이게 이게 큰 대자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무목이 나무 위에 사람이 뭐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사람이 탄 게 이제 탈승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각골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금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해자는 덮을복자라고 해놨잖아요. 복야라. 그래서 가기상 그 위에다가 뭔가 얹어 놓은 것을 요걸로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어그러질 괴자하고 승자하고 차이를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게 어그러질 천자잖아요. 그죠? 요게 설문해제 그래 대놨잖아요. 요게 위에 있고 나무목이 있는데 여기 어그러질 천자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수레를 타거나 뭐 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그러질 괴자라고 하는 걸 형태로 요 글자를 만들어 놨지만 각골문에 찾아나서 봤더니 사람이 나무에 타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그러질 배자에 등 돌리고 있는 거하고는 이 승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문자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말이죠. 어그러질 천자 있는 형태의 뜻을 새기고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은 요걸로 보기 때문에 글을 조금 다르게 본다. 그래서 요건 탈승자고 요건 어그러질 괴자다. 그래서 탈승자하고 어그러질 괴자는 별로 뜻이 상관이 그다지 없는 거다. 그래서 어그러질 괴자는 사람이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탈승자는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어그러질 괴자에 사람인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탈승자를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그러질 괴자 탈승자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소학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자학을 소학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공부를 이거를 소학을 저 논어에 보시면 15세에 그죠? 15세에 지우가 가는 거예요. 학문에 관심을 뜻을 두고요. 32립이라 그랬잖아요. 30세가 되면 그 뜻이 선다 그랬거든요. 그 15년 동안 소학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소학을. 소학하는 동안에 뭘 배우는 게 예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문자학, 한자학 해서 기본적인 걸 15년 동안 30 될 때까지 15살부터 30 될 때까지 이런 모든 학문적인 기본을 하는 걸 소학이라 그래요. 문자학을.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30살 돼서부터 이제 학술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10년을 닦아놔서 사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부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5, 60 된 분을 데리고 지금 소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문학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을 가지고 소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의 잘한다 그래. 어디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루하게 우리가 한문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문 경전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겠느냐. 여기 보조국사 같은 분 글 쓰신 거 봐요. 글자 한자 허투루 쓰는 글자가 없잖아요. 써야 될 글자들 정확하게 딱딱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신 글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글을 보지도 안 하고 뭐 도노 돈수가 옳고 도노 점수가 틀렸으니까 보조국사는 잘못됐다. 보조스님의 글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텍스트부터 하나하나 보는 수준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수준이 많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는 어려서부터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영어 사전을 막 외우면서 토익, 토플, 별의별 시험을 다 보면서 한문 시험은 본 적도 없잖아요. 뭐 한자 1급, 2급 자격증도 잘 안 따는 그런 수준에 해놓고는 한문으로는 이해를 잘 못한다. 당연히 못하죠. 한자학을 소학을 15년을 안 했는데 소학을 15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처 현선이네 여미지간이면 기위유지혜이냐리요. 또한 현명하고 그 좋은 사람의 싫어하고 의심하는 그 사이에 처한다면 어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훌륭한 분들한테 욕먹는 게 제일 치욕적인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현자들 이런 분들에게 야단받는 게 제일 재수 없어요. 진짜로. 나쁜 사람들한테는 야단 맞아도 괜찮아요. 욕 먹어도 괜찮아. 근데 훌륭한 사람들 아주 지혜 있고 덕이 높은 분들한테 야단 맞으면 그건 진짜 별로 안 좋은 일이죠. 공부 많이 되고 그런 분들은 현선인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큰 스님 상대를 시봉을 해보니까 큰 스님 시봉하기가 제일 편해요. 이분은 내 마음을 다 아시겠지. 내만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다 알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나를 다르게 잘못하게 이렇게 해석을 안 하실 테니까 난 있는 그대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뿐이지. 쟤는 열심히 하는 애야, 괜찮은 애야 이렇게 알아주시겠지. 그러니까 훌륭하신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제일 편했어요. 오히려 잡다한 생각이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 저분이 왜 저러지?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이렇게 되지. 아주 현선인을 모시고 사는 건 편해요. 내가 바르면. 근데 잡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훌륭한 분들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잡생각하면 막 아시거든요.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맨날 그런 얘기나 듣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넘어가서 주 사당 호대 시인 삼위동행하며 시인 인사왕안하며 시인 견타 호오하며 시인 탐구 문자하며 시인 수명 과도하며 시인 산란 반연이여다. 사당에 주할 때 여러분 이 사라고 하는 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사는 말이죠. 우리가 종묘 사직할 때 그 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신이 사예요. 사직할 때 사직단 할 때 직은 곡식신이 직이에요.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건 토지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신을 모시고 어떤 그 사상적인 거를 연구하는 장소가 다 사예요. 회사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사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집당자를 쓰면서 사당에 주할 때 이러라고 개념은 수신사라고 하는 보조 스님이 결사를 한 수신사라고 하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선 사는 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밑에 해석에 번역에 공부하는 초소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당이라고 쓸 때도 이거 씁니다. 제사 지내는 사당에. 근데 여기에 사는 말이죠. 공부하는 절로서의 사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거다. 그러니까 토지신이 사라는 거. 아까 여기 보일 시자 있잖아요. 재단 그 시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 흑토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삼위와 동행한 것을 신중하게 하며 인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신중히 하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을 좋고 미운 거 말이죠. 그것을 삼가히 할 것이며 문자를 탐구하는 걸 신중히 할 것이며 수면 과도한 걸 신중히 할 것이며 반연에 산란해지는 것을 산란하게 반연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 여기 반연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확히 아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정의 결사를 하는 곳의 청규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행을 경전 보는 걸 중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탐구하는 걸 신중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선하는데 내가 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에 쌍수해야 되잖아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는 건데 남이 뭐 잘하고 못하고 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세상사 인사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삼위와 동행하는 걸 신제. 삼위 뭐 가르쳐주고 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너 잘못됐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자가 뭘 하건 삼위가 뭐 하는 신중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많이 자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연을 딱 끊고
산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야구종사의 승자설법이든 절 부두거법의 작현해상하야 생태우심하며 혹작 관문상하야 생용이시하고 당수 허외무운지하면 필유 기발지시하리니 부득 수학어자하야 단치 구판이여다. 요까지요. 만약에 종사께서 자리에 오르셔서 설법하는 경우를 만났거든. 절대로 이 말이죠. 법에 대해 가지고 현해상을 지어서 태구심을 생하지 말지며 현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매달현자니까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중간에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내는 걸 현해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퇴굴심 일으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 큰 스님 법문하시는 거 들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할 일이라. 그래서 퇴굴심 나는 그냥 관둬야 되겠다. 애시당초 출발을 못하겠다. 물러나고 마음이 굴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며 또는 말이죠. 반대로 관문상 습관적으로 들어봤다는 생각. 저 얘기 또 듣네. 예전에도 들어봤는데. 저건 뭐 맨날 하시는 법문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 가지고 용의심을 생해 가지고 그죠? 아주 쉽다는 생각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맨 앞에 말이죠. 부득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짓지 말고 마땅히 텅 빈 회 마음으로 그것을 법문을 들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발지시에 이게 기틀이 바라는 때가 있으리니 여기서 이제 기틀이라고 하는 건 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기자라고 하는 글자 굉장히 불교에서 해석하기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대기대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기대용이라 그랬고 이게 전기대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게 근기라는 말도 쓰지요. 그 사람의 근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말을 기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게 해석이 잘 어렵죠. 근데 이걸 체와 관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와. 그 다음에 기와 용이 있으면 이게 체와 용인데 말이죠. 요거를 이제 근기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기틀이라 그러고 요런 데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을 어떤 기계에서 어떤 핵심되는 걸 딱 누르면은 뭐가 딱 터지는 이게 기거든요. 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보통 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이. 가장 핵심되는 걸 또 축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축이.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깥으로 현상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딱 함장되어 있는 것. 네, 그걸 이제 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근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을 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가능성으로서. 그 다음에 그것이 축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여기에 뭔가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기반이 돼서 기틀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갑자기 잠재하고 있는 그 기틀이 갑자기 탁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데 어려운 법문이라도 열심히 듣고 내가 쉬운 법문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게 중요하구나. 저걸 꼭 해야 되겠구나. 어렵지만 내가 또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기발지시가 온다는 거예요. 근기가 그 추기가 발할 때가 있다. 나의 체가 발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으니 그 수학어자 이 말을 배우는 사람을 따라가서 말을 배우는 따라 나가서 구판 입으로 판단하는 것만 취해서는 안 된다.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되지 그 말만 쫓아가지고 저건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인달하야 이거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룬다 하니 그러니까 인달하야라고 하는 토가 달렸고 앞에 소위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사음수 성독하고 우음수 성유한다는 말이 원래 존재한다는 걸 아시겠죠.
원래 있는 문장을 썼을 때 소위 이렇게 나올 땐 현토를 인달하야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는 것이 거기에 그것도 이 토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생사 성생사이 시하라. 그러니까 우리 현토는 성생사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조 단경에 똑같은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이 있죠. 똑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마음이 그죠? 마음이 정하면 굴린다.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맞죠? 내가 마음이 바르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심사 내가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이 나를 굴린다. 법화전이다 이렇게 돼요. 법화경이 나를 굴린다. 똑같이 좋은 경전이라도 마음이 바른 사람이 경전을 보면 내가 경전을 굴리는데 내가 삿된 마음으로 경을 읽으면 경이 나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나쁜 데 써먹을 때 야 경전에 이런 말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나쁘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불교학을 학문을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면 말이야 생사를 이룬다.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법문이라도 어떻게 듣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활에서 하나하나 해야 될 바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쭉 나왔어요. 어떻게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